반갑습니다. 디자인 싱킹 코리아 센터장 김건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 6월부터 디자인 싱킹 강의를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면서 교육하기 전에 학습자분들께 안내드리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저는 각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온라인 실습과 팀빌딩을 하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교육이 시작되면 교수자 소개를 하고 학습 목표 등을 알려드리고 학습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비대면 교육이 기업 교육에서도 일반화되면서 많은 강사님들도 저에게 배우시기도 하고요. 직접 찾아서 안내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줌으로 화면 공유 시에 교수자와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방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리면 이게 줌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줌 화면 공유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와 교수자를 함께 보여드리니 학습 효과도 아주 높고요. 에이전시나 기업에서도 줌이 이런 기능이 있었나요?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기술적인 것은 www.수강신청.com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줌 화상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줌의 가장 기본적인 메뉴 안내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래쪽 줌을 화면을 키시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까만 메뉴바가 생기는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좌측에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음소거 버튼은요. 학습자들이 30명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처럼 버추얼 트레이닝 형식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팀 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니고 이론 강의를 듣는 형식의 웨비나 형태일 경우에는 모두 음소거를 한 상태로 세팅된 상태로 진행하시는 게 원활하고요. 디자인 싱킹 교육처럼 이렇게 버추얼 트레이닝,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20명 미만의 학습자가 적절하고 그런 경우에는 주변이 많이 소란스럽지 않으시다면 음소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은 음소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통을 유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학습자분들도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이 바로 음소거에 보시면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음소거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에 해제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냐면 제가 저 위에 그림에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굉장히 빨갛게 강조를 해놨잖아요. 이게 무언가 하니 무전기 기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꾹 누르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이렇게 수강을 하시다가 교수자가 뭔가 인터뷰 요청을 하시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말씀하시고 탁 뛰면 음소거가 되는 거죠. 요 안내를 미리 드리면 학습자도 편하고 교수자도 빠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보면 비디오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X처럼 이렇게 빨간 줄이 탁 그어져 있죠. 이건 비디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소거도 이렇게 해제되어 있는 상태, 비디오도 시작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데요. 비디오 중지는 어떤 때에 필요하고 음소거는 어떤 때에 필요하다라고 안내하시면 용이하시냐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나가시지 마시고 비디오 중지하고 음소거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보호, 사생활 보호가 되십니다. 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시면
쉬는 시간에 내가 딴 걸 할 건데 라는 생각에 나가버리세요. 나가버리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다시 들어오실 때 수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요. 또 두 번째는 디자인 싱킹처럼 팀으로 이렇게 그룹을 할당해서 진행을 할 때 할당을 1조에 2번으로 할당해 드려야지 하고 할당을 해 두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다시 할당을 해 드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디오 중지 음소거 이렇게 하고 나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디오 요 시작의 옆에 보면 요렇게 꺽쇠가 보이시죠? 이렇게 꺽쇠. 요거 딱 클릭하시면 가상 배경이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면 또 좋아요. 아시는 학습자분들 이제는 많으신데요. 제가 6월 달에 교육할 때는 아직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줌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뭐 우주 공간만 있다가 좀 더 자연스러운 자연 환경도 있고 좋은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을 통해서 학습자 주변의 것들을 가상 배경을 통해서 나오도록 지금의 제 모습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게 되면 이 비디오를 중지시켜 놓고 난 얼굴이 안 나와야지 하는 학습자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하기 편하고요. 반드시 코 이상은 얼굴을 보여주어서 출석과 소통이 유용히 할 수 있도록 안내나 유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게 보이시죠? 채팅. 여기 보이시죠? 채팅. 아까 음소거를 해제시킨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서 서로 음성으로 소통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자,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습자들은 음성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채팅으로 텍스트로 소통하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 학습자의 연령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연령이 조금 더 어릴수록 기업으로 치다면 신입사원에 가까울수록 인터뷰를 직접 소통하시는 것보다는 채팅, 간접 소통하시는 걸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다 봐야 될 경우에는 채팅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하시길 부탁드리면 채팅을 통해서 하는데요. 여기 때 교수자분들이 알아야 되고 학습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요. 채팅 해주십시오. 전체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교수자가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을 하면 이 온라인상이 약 1초가 걸립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하면 1초 후에 부탁드립니다가 전달이 돼서 요렇게 듣고 계시다가 채팅을 치러 이렇게 오시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또 그게 1초 하고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나 핸드폰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학습자 같은 경우는 또 채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소회의실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요 소회의실이라는 메뉴는요. 팀별로 처음부터 학습자에게 보이지는 않고요. 팀별로 교수자가 다 할당을 여기 계신 참가자인 학습자분들을 모두 할당을 해드리고 나면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1팀이다 하시면 1팀 저 버튼을 눌러서 1팀으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교수자 입장에서는 모두를 싹 이렇게 팀방으로 소환시켰다가 다시 휙 이렇게 메인 세션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팀방으로 계실 때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도움 요청 버튼을 탁 누르면 제가 휙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팀에서 저를 도움 요청하시네 하고 슉 날아가서 확 도움을 드리고 다시 메인 세션으로 있다가 3팀에서 요청 주시면 슉 날아가서 다시 또 도움 드리고 다시 휙 넘어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온, 오프 테스트는 교육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모두 누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게 하는데요. 그게 소통할 수 있는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처음에 참여를 하실 때 컴퓨터 오디오를 통해서 쓰면서 참가를 하겠다고
체크를 못 하신 경우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 줌 초대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미리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온오프 기능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디에 있다, 화면을 클릭했을 때도 가능하고 아까 메뉴바에 좌측에 보면 있다는 것, 그리고 참가자 메뉴를 눌렀을 때 더보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팅은 어디에 있는지, 채팅 아까 메뉴를 클릭하는 것도 되고 채팅을 통해서 서로 팀방으로 갔을 때도 채팅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면 공유도 서로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채팅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채팅을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모두 부분을 다 클릭하시면 모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되지만 교수자에게만 몰래 속닥속닥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거예요. 교수님 예뻐요. 교수님 멋져요. 이런 거 전달을 해드리고 싶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자,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라는 버튼을 통해서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 전송도 가능해서요.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은 이런 학습인 경우에는, 교육인 경우에는 파일을 통해서 서로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소통하면서 또 그렇게 자기소개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으로 보고 계실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팅해 둔 게 바람직합니다 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교수자가 보고 있는 줌 화면하고 학습자가 보고 있는 줌 화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학습자일 경우에는 옵션 보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병렬 모드로 했을 때 이렇게 교수자가 보여주는 화면 공유도 되고 다른 참석자의 얼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채팅을 클릭하면 채팅 영역도 나타나고, 이렇게 참여자를 클릭하면 참여자 영역도 나타나서 참여자를 클릭해서 비밀 채팅도 할 수 있고, 참석자들이 학습자들 반응이 어떤지도 체크하면서 교수자가 보여주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공부를 또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모드를 조금 해지해 두셔야지, 디자인 싱킹처럼 온라인 실습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온라인 실습도 쓰고 화면 공유도 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메뉴바가 쫙 나타나죠. 자, 이 메뉴바는 뭔가 하니 주석 작성입니다. 아까 옵션 보기 클릭하셨을 때 병렬 모드로 보시겠습니까 하는 것도 나왔지만 주석 작성도 나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지금 교수자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를 써서 본인의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스탬프를 찍을 수도 있고, 지우개를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본인이 쓴 거는 지우개를 그릴 수 있지만 지우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쓴 걸 다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탬프 보이시죠? 스탬프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요. 스탬프 하트를 찍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교육이 끝나고 마음에 드셨다면 제 얼굴 화면을 보여드리고 스탬프 하트를 찍어주세요 하면 보통은 제 얼굴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호러 영화처럼 제 눈알까지 하트를 다 이렇게 박아서 만족도를 표현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 주석 작성을 통해서 학습자하고 원활하게 수줍음이 많은 대한민국의 학습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원활한 방식이 많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팀빌딩이라는 게 있죠. 웨비나 형태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팀빌딩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싱킹처럼 팀별로 무언가를 다 진행해야 되는 버추얼 트레이닝 형식의 교육일 경우에는 팀빌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이 메인 세션입니다. 여기 제가 재미난 안경을 끼고 있는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메인 세션의 메인 교육장이고요. 이렇게 아까 소회의실을 통해서 팀방으로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많은 팀이 있었네요. 팀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약 40명이 있었던 교육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메인 회의실부터 소회의실 1팀, 2팀, 3팀까지 해놨다면 서로 이렇게 소회의실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팀별로 그 분의 이름과
그러니까 각 팀원의 이름과 나는 몇 팀의 몇 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미리 설정해 놓으면 혹시 교수자가 누락된 분들을 이렇게 할당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화면, 비디오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음소거 옆에 땡땡땡 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 점 이걸 더보기라고 하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 부분이 나옵니다. 혹은 참여자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와 있는 참여자 이름 옆에 이렇게 살짝 클릭을 하시면 더보기가 뜨거든요. 거기에 이름 바꾸기를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름과 몇 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PC 버전이나 노트북 버전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뜨는가 하니 이런 식으로 소위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뜨십니다. 이때 도움 버튼, 도움 요청하기 버튼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핸드폰 버전은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팀끼리 회의하다가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걸 클릭하면 제가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휙 하고 하시고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소환했다가 메인 세션으로 소환했다가 다시 팀별로 보내드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교수자 혹은 학습자로서 줌으로 소통이 원활한 교육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인 요소가 조금 더 없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수강신청닷컴 들어오셔서 제 교육을 함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두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알고 있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교육, 최상의 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실은 오늘이 10월 9일, 10월 10일입니다.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한글날이어서 휴일, 3일 연속의 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일매일 제가 화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프라인 교육이 좋지 않습니까? 얘기한다면 학습 효과가 놀랍게도 화상 교육이 저처럼 8시간씩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비밀은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비대면 교육도 아주 좋은 시대가 열렸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디자인 스킨 코리아 센터장 김건희였습니다.